대만을 포함해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수입량의 65%를 포함하는 것 중에 한 곳인 일본. 일본이 가장 큰 수입업자잖아요. 일본이 우리는 현재 가격에 수입할 생각이 별로 없다. 갑자기 중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뱅크 형입니다. 미국 나이맥스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가격이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X축의 시간, Y축의 가격을 표시한 곳입니다. 비교를 위해서 시작점의 가격을 모두 100으로 통일하였고 현재 가격을 Y축에 나타내었습니다.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천연가스 가격입니다. 시작점이 100이면 현재 225니까 125% 가격이 상승했고요. 이 파란색 선, 연초보다 54% 오른 게 서부 텍사스 중진류입니다. 그리고 120.68, 2020년 급등했던 전기차 수요로 급등했던 구리 가격은 현재 120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천연가스 그러면 왜 오르나? 미국의 생산 시설의 가동 부족이 원인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허리케인 아이다가 미국 동남부의 주요 생산 거점 시설을 지나간 것이 수급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라고 CNBC 보도를 인용해서 국내 매체가 보도를 하였고요. 현재 77.3%가 여전히 폐쇄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추위에 대비한 LNG 선제 확보, 중국발 석탄 대체 수요, 그리고 유럽의 풍력 등 클린 에너지 발전 용량 감소 등도 천연가스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거래되는 천연가스 선물은 연초 대비 124% 상승하였지만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해 들어 4배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11월과 12월이 예년보다 더 추워서 난방 수요가 높을 거라고 하는 예측도 천연가스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만 조사를 했으면은 뱅커형이 아니죠. 자, 글로벌 큰 손들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게 재팬, 코리아, 차이나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JKM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리서치를 해보다 보니까 재팬, 코리아, 차이나 이 세 나라가 전 세계 가장 큰 손이었습니다. 저도 좀 공부를 하면서 약간 놀랐는데 우리는 코리아가 앞에 있으면 좋겠지만 이 JKM이라는 단어를 만든 데가 S&P 글로벌 플랫이라고 이 회사가 2009년에 이런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재팬, 코리아, 차이나라고 썼는데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스태티스티카가 집계한 2010년 LNG 수입 상위 국가들인데 일본이 가장 많은 수입을 했고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 한국이 3위입니다. 글로벌 3대 큰손이고 4위가 인도, 5위가 타이완입니다. LNG는 수입 상위 5개국이 전체 글로벌 전 세계 수입량의 70%를 차지하고 이는 원유의 57%보다 훨씬 더 수급의 집중도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세 개 나라 중에 하나라도 수입량을 늘리면 가격이 좀 급등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스태티스티카의 집계는 한국이 약간 좀 작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그리고 민간 발전 사업자들도 수입을 하는데 자, 2018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브리티시 페트롤리엄의 스태티스티컬 리뷰 자료인데 2019년에 발행된 2018년자를 집계한 자료입니다. 일본이 1위, 그리고 중국이 2위인데 한국이 중국과의 차이가 한 20%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도가 4위, 그리고 대만이 5위입니다. 일본, 중국, 한국, 대만의 수요가 글로벌 전체 LNG 수입량의 거의 65%를 차지하니 이 아시아에 공급되는 가격이라는 JKM이라는 인덱스도 생긴 것 같습니다. 자, 통계를 통해서 아시아 4개국이 전 세계 수요의 약 한 65%를 전 세계 LNG 수입량의 약 65%를 차지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탈석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발전 전력량에서 석탄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는데 가스는 꾸준히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스가 석탄을 제쳤고요. 2017년에는 가스가 석탄의 약 절반밖에 안 되는데 현재는 지금 가스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원자력이 돼. 거기다가 중국이 작년 12월부터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한두 달 정도 인벤토리 남았던 거를 좀 사용하기 시작하고 3월 달부터 아시아 시장 가격이 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자, 아시아에 공급되는 LNG 가격들 차트입니다. 파란 선은 2019년, 빨간 선은 2020년, 그리고 녹색 선이 2021년인데
이게 시즈널리티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데 2019년에는 없었고요. 2020년에는 이때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리오프닝 기대감이 생기면서 겨울 플러스 리오프닝 기대감 때문에 아시아에 공급되는 스팟 가격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2월 달에 저점 찍고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천연가스는 전체의 약 65%에서 70%가 장기 계약으로 거래가 되고 나머지 한 30% 정도가 당일 시세를 반영하는 스팟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는 수입 가격은 2월 바닥 찍고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조금 더 타임 호라이즌을 좀 넓힌 건데요. 올해 2021년 11월에 인도가 되는 LNG 카고의 가격을 차트로 나타낸 겁니다. 연초가 약 한 7, 8 수준인데 지금 29.35니까 이게 오늘자 제가 뽑은 차트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아시아발 가격이 정말 세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수요가 전 세계 LNG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발전원 중에 LNG를 더 많이 사용하고 중국에서 작년 12월부터 석탄 수입 금지를 하고 이런 거가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오르는 재료가 맞는데 차트를 보시면 최근 3일 동안 급격하게 이렇게 오른 게 보이거든요. 그럼 과연 이거는 뭐냐? 이거는 왜 그랬냐? 여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봤더니 재밌는 걸 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 기사는 뭐냐면요. 9월 10일 날 보도된 건데 최근 가격 상승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일본의 LNG 수입업자들이 현재 가격이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도시 두 곳의 가스 업체가 현재 가격으로는 스팟 가격으로는 LNG 카고를 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인터뷰를 한 기사가 9월 10일 날 나왔는데 보시면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살짝 더 올랐다가 주저앉기 시작합니다. 대만을 포함해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수입량의 65%를 포함하는 것 중에 한 곳인 일본. 일본이 가장 큰 수입업자잖아요. 일본이 우리는 현재 가격에 수입할 생각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아마도 일본도 장기로 도입해오는 물량이 있고 단기 스팟 시장에서 대응하는 물량이 있는데 현재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우리는 안 살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서 천연가스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중국이 치고 들어옵니다. 자, 이거는 9월 27일 날 나온 기사인데 State-owned China Petroleum Chemical Corp 여기가 시노팩인데 자, commonly known as Sinopec bought at least 13 cargoes of LNG, one of the biggest purchases in a month. 중국이 갑자기 들어와서 일본이 쉬는 사이에 들어와서 LNG 카고 13척 물량을 확보를 했다. 올해 11월에서 내년 3월 사이에 인도될 LNG선 13척을 유럽에서 거래되는 가격 대비 훨씬 더 비싼 가격으로 비딩이 들어와서 이걸 그냥 쓸어갔다. 불과 어제였죠. 어제 그제였는데 중국에서 전력 대란 때문에 정전 사태가 있었다고 기사가 나왔죠. 자, 정전 사태가 예측이 되고 겨울에 만약에 추우면은 난방 수요 때문에 전기 사용이 더 급증할 수 있으니까 중국에서 빨리 비싼 가격이라도 LNG를 스팟 시장에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올해 11월부터 3월 가장 추울 때죠. 요때 들어올 LNG를 13척을 확보했다. 이 기사가 보도되고 나서 20% 넘게 급등하는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그럼 장기적으로 많이 오른 건가? 자, 올해만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 125% 올랐으니까 LNG 가격이. 그리고 유럽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뭐 4배가 올랐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20년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년 차트를 보면은 하얀색이 LNG 가격이고요. 파란색이 국제 유가고요. 미국 나이맥스에서 거래되는 원유 선물 가격이고 이 노란색이 구리 가격입니다. 구리는 역시 전기차 수요 때문에 2020년부터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그리고 유가는 20년 전 가격 대비해서 약 94% 올라와 있는데 천연가스는 그거보다도 계속 낮았습니다. 이때 물론 천연가스 급등했던 2005년에서 2008년 사이가 있었는데 이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천연가스 가격이 낮았어요. 유가보다도 계속 낮았는데 최근의 급등으로 인해서 유가보다 좀 높아졌다. 시작점이 역시 100입니다. 시작점이 100이고 현재 가격을 시작점 대비 얼마인지를 표현했을 때 구리가 640이면은 약 6배가 올랐고요. 국제 유가는 194니까 약 2배, 그리고 천연가스는 215니까 약 2배보다 약간 넘게 올랐습니다.
천연가스가 오른 거는 정말 얼마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낮았는데 유가보다도 계속 상승폭이 낮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한 최근 10년 동안 최근 12년 동안 유가보다 높이 올라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급등해서 간신히 유가보다 높아졌다. 자, 그럼 앞으로 계속 오를 것인가? 천연가스 가격이 선물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연초 대비 124%가 급등을 한 건데, 자, 지금 보시는 차트는 제가 어제 잡은 스크린샷이라서 오늘자 가격 움직임은 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 보시면 10월물 가격이 약 6.18불에서 내년 3월물 가격은 5.7, 그리고 내년 12월물 가격은 2022년 12월물 가격은 4.3, 그리고 2023년 6월물 가격은 3.2.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다. 지금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가면 갈수록 떨어질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 상승이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왜 시장은 이 상승세가 더 높게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느냐? 골드만삭스 같은 데서는 최악의 경우에는 유럽의 한파가 닥치고 전 세계적인 한파가 닥친다면은 10불까지도 갈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가와 천연가스는 발전원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체 관계가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오늘 발표한 레포트에 따르면 유가가 한 8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디맨드 디스트럭션이라는 그런 장기적인 수요의 시프트 다운을 얘기하는데, 현재 상황에서 80%가 만약에 넘게 되면은 유가에 대한 장기적인 디맨드 다운이 올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였고요. 자, 그리고 PIMCO죠. Pacific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채권형 펀드 코멘트가 오늘 또 나왔는데, 현재의 LNG 가격이면은 셰일가스 생산업체들이 가스를 생산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가격이 장기적으로 지지되지 않을 거다. 이러한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핌코에서.